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 그 숲에 들어가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숲이 있었죠. 그 숲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설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전설이 여전히 회자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외지에서 온 한 젊은 남자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철이었고 도시 생활에 지쳐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려고 온 여행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숲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철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대답하기를 거부하거나 얼버무리고는 어딘가로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기심이 가득 찬 민철은 결국 혼자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필요한 장비를 챙기고는 숲길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무렵 그는 숲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하고 조용했으며 나뭇가지들은 살짝 흔들리며 기묘한 속삭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숲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속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울창한 나뭇잎들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민철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고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로 이상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지나온 길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앞뒤로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또다시 먼 곳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민철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웃음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숲은 더욱더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은 그가 마치 잘못 본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길에는 어떤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작은 공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 주변으로는 어린 아이들의 작은 신발이 원을 그리며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발들을 살펴보던 민철은 갑작스럽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황급히 뒤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의 또렷한 웃음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숲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짜로 무언가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벗어나려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을 내려다본 그는 우물 깊은 곳에서 그를 올려다보는 여러 명의 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뒤로 물러섰고 그제서야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늘한 바람이 그의 귓가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돌아가. 여기는 너를 위한 곳이 아니야. 민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황급히 숲을 빠져나올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그의 발걸음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이 요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서 마침내 숲의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본 그의 눈에는 다시 평온해 보이는 숲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타까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숲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밤 민철은 마지막으로 숲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의 꿈속에서 여전히 그 숲의 우물이 나타나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 집은
도무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만치 서 있었다. 사방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끼면 집은 마치 숲속에 떠있는 환영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퍼뜨렸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기이한 불빛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마다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거울 속에서 눈이 붉게 빛나는 여인의 형체를 봤다고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시끄러운 도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그저 미신으로 치부하며 집을 새로 꾸미고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부는 밤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를 듣곤 했으며 정원의 나무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바람 하나 없는 날에도 요동쳤다. 가끔 집안의 거울에 낯선 그림자가 스치고는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문제의 서막에 불과했다. 어느 비오는 밤, 아내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그들은 아이가 없었으므로 아내는 그 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저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점점 두려움이 엄습했고 부부는 집 밖을 두리번거리며 밤마다 귀신의 집 특유의 소문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가 하면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떠도는 날도 있었다. 결국 부부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수집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귀신의 집에 대한 진실을 물었다. 놀랍게도 노인은 그 집의 기묘한 역사를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로 종종 밤이면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그림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을 꾸리던 날 그들은 우연히 방문 뒤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오래된 아기 침대와 낡은 인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서둘러 이사를 마치고 마을을 떠났다. 그 이후로도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귀신의 집으로 남았으며 이상한 소문과 함께 그 존재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공포의 이야기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명한 공포 게시판에는 사람들이 직접 겪은 무서운 경험이나 괴담이 자주 올라왔고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는 걸 꽤 좋아했다. 그날따라 유독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기묘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긴 글을 발견했다. 제목부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글쓴이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는데 이사를 오고 난 뒤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반에는 별것 아닌 듯한 소소한 일들이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분명히 꼼꼼히 닫아둔 화장실 문이 아침에는 열려 있다거나 소파 위에 두었던 리모컨이 전혀 다른 방에서 발견된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정체 모를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들은 대개 밤에만 들렸고 글쓴이는 피곤함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겪으니 착각이라고 치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아무리 억지로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거리며 꺼졌다. 순간 정전인가 싶어 불안해졌지만 집 내부의 다른 전자기기들은 멀쩡히 작동 중이었다. 그는 잠시 고장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이를 포기하고 침대에 눕기로 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 날 아침, 그는 방바닥에 모래 같은 하얀 가루가 얇게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석고처럼 보였고 출처를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방 안벽 여기저기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깊게 파인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분명히 자신은 이러한 일을 형성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해 이웃 주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웃들은 대체로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듯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전해져 왔다고 했다. 그 뒤로도 수많은 괴이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방 안에 걸린 액자가 왜곡되어 걸려있기도 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 놓인 커튼이 물결치듯 흔들리기도 했다. 급기야 소름 끼치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 저주는 마지막 사건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했다. 글쓴이는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자신이 치지 않은 낯선 문장이 떠올랐다. 여기서 나가. 라는 말을 시작으로 화면에는 수많은 경고와 협박의 문장이 순식간에 세워졌다. 그럴수록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존재하지 않는 손길이 그의 어깨를 움켜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로 그는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웃을 통해 들어온 충격적인 사실에 의하면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불행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가루는 뭔가를 억제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식의 흔적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무사히 이사한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꿈속에서조차 그 공간이 떠오르면 몸이 오싹해짐을 느끼곤 했다. 밤마다 이따금씩 벌어지는 일들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이사는 그는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깊은 흉터로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내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음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불면증이 괴로운 밤이면 나는 그 기묘한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공포란 건 다름 아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상상이 너무도 선명하기에 현실보다 더욱 진실되어 무리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법이다. 결국 나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끈 채 침대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낯익은 발소리에 나는 몸을 굳히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고야 말았다.